제 뒤에 거울이 있는 것 같네요. 제 얼굴이 하나, 1, 2, 3.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1, 2, 3, 또 하나, 4. 예. 제가 왜 이렇게 열어놨을까요? 아침에 제가, 901에 조금 전에 올린 거, 이게 몇 번이죠? 조금 전에 올린 게 몇 번입니까? 899회. 899회에서 제가 예를 들었죠. 앞에 밤에 고속도로에서 앞에 사고가 나 있다. 사고 나 있는데 다른 차들은 다 피해가고 있다. 근데 빙판길이에요. 빙판길이 50% 감속해야 되죠. 근데 여기 요 차 하나가 오다가 20m 뒤에서 피하다가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여기 일철에 서 있다. 이 트럭이에요. 비상등도 켜고 트럭에는 등이 많아요. 근데 뒤에서 오던 트럭은 이걸 피해 갔다. 그런데 여기에 사고 났던 차, 사고 난 지 10초 정도 지나서 10초, 11초. 그때 뒤에서 오던 차가 승용차 꽝 들이받고 트럭 밑으로 슉 들어갔다. 트럭이 이만큼 높잖아요. 그 뒤로 승용차 들어갑니다. 팍! 그래서 여기 앞 유리창가 이렇게 깨고 들어옵니다. 그런 사고 저는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도 그런 사고예요. 그랬을 때 빙판길이면 시속 50km로 가야 되지 50% 감속해야 되니까. 그런데 브레이크도 못 잡고 핸들도 못 돌리고 그냥 가서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승용차가 밑으로 2.5m 들어갔겠어요. 그런 사고 앞에 사고 나서 브레이크 잡다가 선행사고 난 차, 그 트럭에 잘못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질문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또 상세하게 비상등도 켜고 트럭엔 등이 있고 근데 그 브레이크도 못 잡고 그냥 가서 꽂히듯이 승용차가 사고 났다. 그렇다 그러면 승용차의 100% 잘못이냐 아니면 앞에 있던 선행사고 났던 트럭도 잘못이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는 앞에서 갑자기 선행사고 난 거 뒤에서 들이받은 거 나 그런 거 이제 안 올리겠다 가능하면. 아니 올려도 자꾸 한 변호사 틀렸다고 그러니 듣기 싫으면 내가 뭐하러 올리겠느냐 안 올리겠다 제가 그랬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828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자, 이 사고 다른 이 판례가 있다 그러면 수긍할 겁니다. 판례가 있다면. 그런데 판례 몇 가지를 갖고 이해해 주셔야지 이해 없는 급제동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차가 천천히 가요. 또 천천히 가. 요 앞에 뭐 사고 나 있는 게 있어서. 근데 요 뒤에서 오던 차 꽝 들이받았어요. 꽝 들이받고 멈췄어요. 근데 뒤에 차 또 꽝 들이받았어요. 제가 이 차 앞에서 사고 난 차 40, 뒤차 60이라고 그랬죠. 근데 뒷차가 무조건 되고 100%라고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안정거리 미약보지. 뒷차 100%지. 아니에요. 앞에 사고 난 차가, 앞에 차가 사고 안 냈으면 뒷차도 천천히 섰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뒷차는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잡고, 그러면 앞차가 서서 있어서 들이받았을 거예요. 그 뒷차 100%예요. 그런 것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굳이 내가 설득할 필요 없다. 한 변호사 설명하는 거 싫으면, 그럼 그렇게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다가 내가 끼익 하면서 앞차를 들이받는 뒷차가 또 딱꽝 들이받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항상 앞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차가 천천히 가거나 사고 난 차 있으면 미리 보고 속도를 줄여야죠. 그래서 내가 비상등까지 켜주면 더 좋고요. 브레이크 잡고 서서히 멈춰 뒷차도 내가 서서히 멈춰 같이 브레이크 잡으면은 사고 안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되고 쾅쾅쾅 뒷차가 앞차한테 100%. 그래서 제가 굳이 제가 여러분들 설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판례를 들어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까지 전부 다 판례로 보여준 적은 없고 매번 이유 없는 급제동이다라고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변호사 전부 다 판례를 보여준 적은 없고 앞차에 이유 없는 급제동 앞차 들이받은 것은 한 변호사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왜 이상합니까? 참 언제 한번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로 앞차의 과실 사례를 판례로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앞에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트럭이 하나 들어와갖고 그 앞에 승용차 들이받고 멈췄을 때 근데 이 후미등이 조금 브레이크 등이 좀 시원찮은 거 그랬더니 그거는 2차로 들어와갖고 2차로 들어왔으니까 들어와서 사고 난 거니까 안전거리 심해한 거랑 다르다. 아니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 거나 브레이크 등이 안 돌아서 사고 났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 거나 가다가 끽 쓴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르다는 아유 그럼 다르면 간두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에 사고 난 차를 뒷차가 박으면은 통상 앞차 잘못을 30 내지 40% 보아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앞차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소송하면 전체 90%가 조정이나 화해 공개 결정 끝납니다. 대부분이 판결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화해 공개 결정이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화해 공개 결정은 과실비를 써주질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고는 그냥 앞차가 30 내지 40이에요. 속도가 느리면 30, 빠르면 40이에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재판을 많이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저로서는 당연한데, 뒷차가 100%? 저로서는,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인데 왜 2 곱하기 2를 빵이라고 그러지? 이상하다?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앞차를 들이받으면 무조건 뒷차 100%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주입이 돼 있어 그런가 보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그렇게 생각들 하셔야지 뭐 어쩌겠나. 그런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건 대부분이 다 30대 40이에요. 재판을 수두룩하게 하죠. 최소한 10건 이상 해야 제가 일반화시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옛날 거는 또 블랙박스도 없잖아요. 블랙박스 없을 때 앞차 3, 40인데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앞차의 잘못이 더 커져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앞차에게 과실이 저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판례로 판결이 선고되고 판례 나오지 못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주셔야지. 마치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더 맞지 않나요? 30대 40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면 그런 판결이 없으면 기존에 거 너무 다른 거 강요하시면 오히려 다수가 한 변호사님을 믿지 않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할 수 있잖아요.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겠나. 제가 무척 바빴어요. 어제까지 무진장 바빴습니다. 오늘도 바빴어요. 제가 토요일 날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분들은 뭐 100명이 오실지 200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2시간 동안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소송은 소송하면 위험하다. 이런 소송하면 진다. 그런 걸 위주로 해서 2시간 강의할 겁니다. 그 강의 하나가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다 만들었어요. 미리 머릿속에 구상을 해놓고 정리하는데 3시간. 이제 저희 직원이 그랬다가 FTP인가 뭐라 그래? 그거 있잖아요. FPT 뭐 있잖아요. 프로젝트 이렇게 쏴갖고 보여주는 거. 그 이제 직원이 만들어서 주면 제가 감사해서 이제 변협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젯밤에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 그럼 판결 찾아서 보여드리면 되죠. 판결 제가 아주 좋은 판결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지난번에 828회 이거죠. 한번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828회 영상이 828회가 17618이에요. 그럼 17618을 보면 되겠죠? 828회 안전거리 미화고 육중추돌사고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멈추니까 앞차들은 멈추는데 꽝 들이봤어요. 그러니까 뒤차가 안전거리 미화고로 꽝 들이봤어요. 앞차 40, 뒤차 60 그랬더니 뒤차 100%로 여러분 다 그러셨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그러면은 굳이 그걸 뒤차 100%가 아니다. 앞차에 잘못이 있다. 이거를 꼭 제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증명해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수학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죠. 어느 거였더라? 미리 찾아놨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거네요. 이거. 예. 이 사고예요.
오늘 이렇게 해도 또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요거야 라고 보여드릴 거 하나 또 준비해놨어요. 그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보시죠. 자, 앞에 차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저 정도로 가면 앞에 차가 천천히 가도 들이받겠네. 저 안전거리 비약법 들이받고 하나, 둘, 셋. 네. 자, 이번 사고요. 앞차가 2차처럼 계속 갔으면 사고 안 났죠? 또는 브레이크를 좀 여유 있게 미리부터 밟았으면은 미리 이제마다 밟았잖아. 이제. 이 사고 뒷차가 100%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전부 다. 대부분이야. 전부 다 대부분이. 저게 왜 뒷차 100%입니까? 고속도로에서 앞차 가는 거예요. 사고 안 나면 앞으로 가면 사고 안 나요. 아니 근데 저렇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 저렇게 가까이 가면 이 자체가 이거 봐.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저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간 적 난 한 번도 없다? 왜 없어요? 앞차가 계속 가기 때문에 사고 안 나는 거죠. 이 사고 절대 뒷차 100% 아닙니다. 앞차 잘못이 30이냐, 40이냐, 50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뒷차 100%는 여러분들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고요. 자, 앞에 차랑 어느 정도 가까이 합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가까이 가요. 이렇게 앞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이거 사고 나요. 근데 앞차 브레이크 안 잡고 빠져줘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앞차랑 엄청 가까이 갔었잖아요. 아까요. 저 트럭하고요. 고속도로에서 앞차랑 한 20m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앞차가 멈추지 않고 가기 때문에 사고 안 나는 거죠. 앞차가 가기만 하면 사고 안 나요. 여러분들 저 앞에 차가 서 있다. 서 있는 차 피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앞에 가던 차 갑자기 팍 사고 나는 거 피하는 게 쉬워요? 서 있는 차 피하는 게 쉽습니다. 가던 차 갑자기 브레이크 앞차는 갈 줄 알죠. 아니면 가다 브레이크 잡다가 브레이크 부드럽게 잡으면 나도 앞차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아갖고 급히 잡으면은 100km 갈 때 승용차가 한 6초, 7초 걸릴 거고요. 부드럽게 잡으면 쭉 가면서 점점 천천히 늦은 뒷차도 보조 맞춤 쓸 수 있죠. 근데 팍 사고 나면은 뒷차가 그렇게 쓸 줄 몰랐죠.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문제 냈던 거요. 여기에 사고나 있다, 고속도로 사고나 있다. 다른 차들은 피해간다. 근데 혼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부에서 들이받고 멈췄다. 비상등 켰다. 근데 차 한 대는 비켰다. 근데 뒤에서 이제 꽂았다. 엄청 빠르게 왔다. 이거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면 이거 10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차는 피해갖고, 이 차는 비상등까지 다 켜고 있고, 밤에 비상등 켜고 있고, 트럭이 비상등 켜고 여러 가지 트럭 등이 많잖아요. 밤에 비상등 켜면요, 가로등 없어도 밝습니다. 멀리서 보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아니, 마치 제가 뭐 영화 하나 제작하듯이 여러 개 찾아놨습니다. 자, 보시죠. 그 차는 제가 아까 낸 문제에서 왜 사고를 냈었겠습니까? 앞을 안 봤거나 또는 바로 앞에 가던 트럭과 안전거리 시키지 못했거나 트럭과 안전거리 시켜서 트럭이 싹 피해갈 때 보세요. 여기서 1차 사고 나고 다시 이거를 자 여기다 놓고요. 앞에 1차 사고 나서 차가 서 있고 미끄러져서 다른 차들 정상적으로 천천히 가고 근데 이 차가 꽝 여기서 사고 나 있고 트럭은 피해갔고 트럭과 안전거리 지켰으면은 트럭이 피해간 다음에 저 차에 서 있네 비상등 켜 있네 보이잖아요. 근데 트럭과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들이받았거나 또는 졸음운전했거나 또는 과속했거나 전부 다 뒷차 잘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아예 앞차는 이유가 있어서 쓴 거 아니야. 여기 차가 고장 사고나 있으니까. 아유 앞에 차가 서 있는 거 브레이크 잡다 앞에 들이받은 거 그건 지나간 거 뒤에서 들이받아서 무조건 100%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유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자 보시죠. 앞차랑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합니다. 가깝죠 앞차랑? 고속도로 이거 앞차랑 가깝죠? 자 이거 보세요. 아까 그 828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가다가 너무 가까워요. 사고 나게 생겼어요.
으악! 이거 몇 %입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비상등 켜기 잘 보여요. 딱 비키니까 비상등 켜기 번쩍번쩍 보이잖아요. 가로등도 있고. 아니 앞차는 보고 피했는데 넌 왜 못 피해? 이거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이 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니까 100%잖아요. 만약에 이 차가 저 차를 꽝 들이받았다. 그럼 왜 들이받았겠어요? 미리 못 봤으니까 들이받은 거죠. 미리 못 봤으니까. 이 차는 천천히 멈추든가 피해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고. 지금 보신 사고들과 이 사고가 뭐가 다른 게 다르죠? 앞에 차. 저 아까랑 비슷해요. 앞에 차가 콩 한 것도 아니고요. 앞에 차가 끽 하면서 섰더라도 앞차 잘못이 있다고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앞차랑 부딪히지 않더라도. 브레이크에서 서서히 멈춰야죠. 앞을 봤으면 서서히 멈출 수 있는데 뒤늦게 봤을 때 끽 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건 앞차를 꽉 들이받았어요. 앞차 잘못 있죠. 고속도로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는 표 낼 때 앞에 사고 나서 차들이 천천히 갈 때 그럴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서야 되지만 앞에 사고 나서 쓴 거다. 그 천천히 서야죠. 천천히. 저렇게 킥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차의 잘못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다른 차도 사고 안 났잖아요. 이 차가 이렇게 킥 안 했으면 뒷차 사고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901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역시 다른 차는 다 피해갔는데 왜 못 피해갔느냐. 비상등 켜고 있었는데 트럭은 피해갔는데 못 피한 차가 그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 잘못이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여태까지 본 거에 앞차도 30% 잘못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글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설명드린 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앞에 차 싹 비키니까 거기 있는 차 들이받은 거나 앞에 차가 피하지 못하게 끼익 하다 한 걸 갖다 들이받은 거나 차이 없어요. 3초 차이냐 10초 차이냐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사고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요거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1심에서 앞차 잘못했네. 다른 차들은 여기에 멈춰 서 있는 여기 사고 난 걸 보고 다른 차들 피해 가는데 너는 왜 여기서 왜 중앙브레이크 들이받고 멈췄어? 멈췄으면은 뒷차에다가 조심하라고 안전조치 해줘야지. 너 그거 못했잖아. 시간이 없었는데 10초밖에 안 걸려서요. 그건 네 잘못이지. 네가 사고 냈잖아. 네가 거기서 비상등 켜고 천천히 옆을 피해가든가 아니면 거기 잠깐 옆에 차들이 있어서 못 피해가면 서서 네가 꽝 했던 건 뭐야? 급히 급정거한 거죠. 그것은 고속도로에 이유 없이 멈추면 안 돼요. 지금처럼 중앙배도 들이받아서 멈춰도 안 되고요. 앞차 들이받아서 멈춰도 안 되고요. 멈추려고 그러면 앞차 뒤에 얌전하게 멈춰야 돼요. 그래서 1심에서는 당연히 앞차 잘못이지 그랬습니다. 항소심에서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항소심 판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잘 찾기 힘드실 거지만은 잘 안 찾을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나 24179 여기도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기 보면은요. 고속도로를 시속 40km 빙판길이니까 200m 전방에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동장치를 조작해서 속도를 줄이다가 결빙된 돌에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에 중앙브레이크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때마침 뒤에 1차로에 따라 지나가던 다른 트럭은 속도를 줄이다 중앙브레이크를 들이받는 것을 보고 멈추는 걸 보고 2차로로 변경해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 중앙브레이크를 들이받고 트럭이 중앙브레이크를 들이받고 멈춘 대로 10초 정도 후에 그 뒤에서 오던 차가 트럭을 들이받았다. 여기는 직선이고 시야에 장애되는 것도 없었다. 당시 비가
내렸던 비가 약하게 결빙되어서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로 들이받기 5분 전 200m, 그 앞에 200m는 25톤 탱크로리가 비끌에 미끄러져 도로의 가로 방향으로 전도되어 있었고 뒤쪽으로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천천히 가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즉 트럭은 비상등을 켜고 있었다. 그리고 그 트럭 뒤에는 여러 가지 식별 장치가 있었다. 뭐 반사되고 있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원고 차량, 승용차예요. 승용차는 트럭의 뒤를 들이받아 앞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그리고 원고 차량 일부가 피고 차량 보조 범퍼, 트럭에 있죠, 밑에 있는 거. 즉, 대형 트럭, 피고 차량 같은 대형 트럭의 뒤를 들이받는 차량이 그 차량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형 트럭 자체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한다. 그것까지도 부딪히고 아래쪽으로 2.5m 정도 밀려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사람 당연히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승용차는 앞이 균일하게 손상되고 좌우측으로 틀어짐도 없어서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은 조향장치, 핸들을 틀지도 못하고 피하려 한 흔적도 없고 급정거할 때 발생하는 스키드 마크도 없다. 그래서 사망했다. 현장에서. 그래서 트럭이 사고 냈잖아요. 저 앞에 200m 앞에 차주 서 있는 걸 보고 미끄러져 중앙부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를 진행하던 다른 트럭은 피해갔다. 그런데 그 트럭이 피해가는데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트럭이 정차한 10초 만에 사고 났다. 트럭 운전자는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사고 방지 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반면에 승용차는 전방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 차량들이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중앙브레이크 들이받은 트럭도 비상등 켜고 뒤에 식별장치, 그러니까 트럭이 번쩍번쩍 또 무슨 벌건 등 그런 거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리막길로서 직선이어서 시야장애도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승용차가 앞을 잘만 봤으면 제동거리 밖에서 트럭이 서 있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도 틀지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들이받아 보조 범퍼를 부수고 2.5m나 밀려 들어갔다. 원고 차량은 스키드 많기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극도로 태만히해서 피고 차량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 차량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은 전적인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할 것이므로 앞에 트럭에게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앞에 트럭 보고 얼마 내놓으라 한 것은 그것은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아이고 글씨는 조그만데 제가 읽느라고 힘들었네. 결국 여러분들 말씀대로요. 트럭 잘못 없다 그랬어요. 1심에서는 트럭이 잘못했다. 근데 2심에서는 트럭이 잘못이 없다. 그러면 제가 틀린 거죠? 한 변호사 틀린 거죠? 제가 틀렸을까요? 제가 왜 틀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항소심 판결이 잘못된 거죠. 이 항소심 판결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뒤에서 들이받은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두 번째 이어지는 사고들은 다 뒷차가 100%예요. 이 판결대로 하면 뻔히 보인다. 안전거리 미확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제 글씨가 작아서요. 3탄 할래다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래요. 대법원 판례 검색 들어가서요. 판례에서요. 자, 판례 번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3다 여기 있죠? 대법원 2013다 5435 제가 여러분들 판결 찾아보세요. 그 대법원 쉽죠? 아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대법원 판례 검색 그리고 판례 번호 여기 있잖아요. 2013다 5435 판결 찾아보세요.
제가 포인트를 읽어드릴게요. 자, 이 사건은 즉 항소심은 뒷차 100%를 봤다. 즉 그 항소심이 왜 그랬냐면은 트럭이 핸들 조작 잘하고 브레이크 조작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중앙분리 들이받은 거죠. 그걸 잘 못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서 멈췄다 하더라도 그 뒤에 오던 트럭은 피해갔다. 그리고 그 트럭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아서 사고 났다. 그렇다면은 대형 트럭이 정차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그건 아까 트럭이 사고 난 건 그걸로 끝났다. 예, 이게 항소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자, 이번 사고가 뒤에 오던 차는 피해 갔는데 그 뒤에 오는 승용차가 들이받았으니까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고, 그리고 또 대형 트럭이 멈춘 지 10초 만에 승용차가 뒤로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트럭 운전자는 안전조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뒤에 쏘는 승용차는 앞에서 다른 교통사고의 차량들이 비상등 천천히 가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또 중앙비도 들이받은 대형 트럭도 비상등 켜고 후미에 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직선 내리막길이로서 시야장애가 없었다. 그러면 승용차 운전자 앞만 잘 봤으면은 조금이라도 앞을 봤으면은 제동거리 밖에서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혀 핸들도 들지 못하고 스키드 마크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고는 뒷차 100% 잘못이다라고 항소심 판결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왜냐?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트럭 운전자는 그 앞에 교통사고 발생해서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트럭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미끄러지면서 선행 앞에 사고 난 차들이 서 있는 지점에서 30 쭉 미끄러졌고 30m 뒤에 여기 써 있어요. 30m 못 미친 지점에 중앙 브레이크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아까 문제를 낸 겁니다. 그로부터 10초 후에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를 볼 때 트럭이 그 지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앞에 발생된 저 앞에 25톤 탱크로리가 사고 난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트럭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한 것이다. 즉 앞에 차가 있어서 여기 보면요. 트럭이 멈춘 거죠.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지. 앞에 차들이 있으니까 멈춘 거지. 멈추다 보니 갑자기 들이받은 거지. 이유 있는 거지. 그러나 이유 있다 치자. 그러나 운전을 잘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 내고 멈춘 것이다. 즉 그 운전자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중앙불에 들이받은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정차와 그리고 승용차가 그 들이받은 거 그것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든가 또는 바로 앞에 가던 트럭은 피고 차량과의 다른 트럭한테는 피해갔지만 그러나 승용차는 제동을 한 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참작 사유일 뿐이다. 결국 이번 사고는 승용차도 잘못했지만은 앞에 차도 잘못해서 다른 차들은 다 피해가는데 너는 왜 못 피해갔느냐. 그것이 합쳐진 것이다. 결국 앞차의 잘못이 있다. 앞차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앞차가 부드럽게 해서 지나가든가 아니면 앞에 차가 멈춰서 그 뒤에 비상등 켜고 그 뒤에 서 있다든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고 냈잖아요. 사고 냈으면은 뒤에다가 안전조치 취해야 돼요. 근데 안전조치 취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네가 사고 네 사정이라는 거죠. 앞에 사고 난 거 10초 후에 들이받은 거나 앞에 가던 차가 꽝 하고 멈춘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실 겁니다. 네.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러시겠죠. 우리를 우매한 사람으로? 아니,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게 완전히 뿌리 깊게 뒤에서 들이받자 무조건 100%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속도로는 차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 씁니까? 섰을 때는 뒤에 차한테 안전조치를 해줘야 돼요. 안전조치 못했으니까 그럼 그것이 뒤에 차는 앞차도 쭉 갈 줄 아는데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앞에 사고나 있는데도 안전조치 못한 거 그것도 앞차의 잘못.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팍 앞차 들이받고 멈춘 것도 앞차의 잘못. 그 과실비율을 30%냐 40%냐 50%냐 보느냐의 문제이지 뒷차 100%는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해. 또 그러시겠죠. 그거 갖고 증명 안 됐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차 뒤에 들이받았다. 뒷차 100%는 대법원 판결이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안 가서 앞차가 고장나 서 있는 거 들이받은 거 그거는 많이 있어요. 네, 그거는 많이 있는데 근데 앞차가 선행사로 찍 들이받은 거 그것도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앞에 차 가지 않고 급제동하면은요. 앞에 사고나 있어 급제동했거나 뒤차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데 갑자기 급제동하면은 이유 없는 급제동이 뒤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차에게도 여태까지는 일반적으로 앞차 40 정도 앞에 사람들이 내려서 뭐 이렇게 다른 차 다 천천히 가는데 한눈 팔았으면 그러면 앞차 30 근데 앞으로는 잘 가던 차가 앞에 사고 난 걸 못 보고 뒤늦게 꽝 들이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앞차 잘못이 조금씩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싫다고 그러시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과외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적과 저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싫으면 그냥 관두세요. 똑같은 사건 가져와! 아까처럼. 이 사건, 그거 필요 없어. 그거는 이미 서 있는 차를 저 앞에 차 들이받지 않고 중앙부대 들이받은 거잖아. 그래, 그거 말고, 이거랑 똑같은 거죠 말이야, 이거 828이랑 똑같은 거, 우리는 828을 원해. 이렇게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차를 어떻게 피하란 말이야, 아니,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뒷차가 100% 잘못이지, 앞차가 그 앞차 들이받은 건 아무 상관도 없어. 이거랑 똑같은 판결 가져와! 이거랑 똑같은 거!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요.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전방주시, 안전거리, 과속, 세 개는 똑같습니다. 앞을 못 봐서 들이받는 거고요. 앞을 봤는데도 안전거리 확보 못해서 들이받는 거고요. 안전거리 확보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100m 유지하라 그러죠. 100m 유지했는데, 그리고 앞을 보고 있는데 들이받는 건 내가 150 위에 그러면 못 피하죠. 세 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앞에 차는요. 이유 없이 멈추면 안 돼요. 지금 앞차를 들이받고 멈춘 건 이유 없이 멈춘 거예요. 천천히 멈춰야지. 아까 판결에서 나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여기 보면 앞차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승용차 앞에 가던 트럭은 피해 갔는데 너는 핸들도 못 들었고 제동 흔적도 없고 그냥 트럭 밑으로 2.5m 그냥 들어가고 그러니까 100%다? 그거는 뒷차 과실이 더 크다. 뒷차 과실을 80% 볼 거냐 그 정도 얘기지. 앞차에게 잘못이 전혀 없이는 않다. 왜? 거기에 왜 중간부터 들이받고 멈춰 있느냐? 그럼 고속도로에 멈췄으면 뒤에서 차들이 오는데 뒷차에게 나 사고 났어요 알려야 되는데 비상등 안고 부족하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건 네 사정이지.
아유, 저 이렇게 법리적인 거 설명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냥 쉬운 거. 아이, 몇 대 몇 대 몇. 그리고 이럴 때 요거만 조심하면 돼. 그래도 또 저보고 변명한다 그럴 거예요. 저는 이걸로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또 뭐라 그러시면은 내일은 바빠요. 다음 주에 또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유, 좀 여기서 끊읍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 과실 비율,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못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럴까요? 다 해본 거예요. 맨날 그거예요, 저는. 저는 직업이 변호사예요. 오로지 교통사고만 합니다. 저는 다른 사건 안 해요. 이혼 사건, 사기 사건, 폭행 사건 안 해요. 교통사고도요. 질문은 제가 가해자 쪽 피해자 다 받지만은 소송은 오로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만 합니다. 그거를 6천 건 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다 해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그게 차이죠.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말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네 하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딱 닦고 저한테 글 올리신 분. 자꾸 뒷차가 100% 잘못인데, 앞차 40, 뒤차 60이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확정이 안 돼요? 확정되기, 저는 재판을 많이 했는데요. 소송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자꾸 강요하시면 오히려 사람들이 변호사님을 우습게 보고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다 나간다. 안타깝다. 아우, 제가 안타까운데 이 안타까우면 어떡할까요? 근데 저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하고 그냥, 저는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시고 싫으시면 말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문제 냈던 것과, 그리고 아까 828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올렸었죠. 828회 말고 또 하나 뭡니까? 지난번에, 앞에 가던 자동차가 들어와서, 그거 한번 보죠. 아유. 몇 번이었나요? 그것까지는 보겠습니다. 기왕 오래 걸렸으니까요. 제가 벌써 904개가 올라갔네요. 828회 다음에 몇 번입니까? 828. 요거 한번 보죠. 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요. 이것도 똑같고요. 여기 있네요. 저는 그 앞에 상황은 없는데요. 승용차는 앞에 차들이 좀 느리게 가서 속도를 줄이는데, 이거 보시죠. 상대차가 들어오고 시간이 제법 지나. 자, 이거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빠지겠습니다. 빠지고. 제가 빠지죠. 자, 여기서부터 보시죠. 자, 저 차 들어오죠? 한참 걸려요. 그러면 속도를 유지해야 돼요. 상대차가 앞으로 들어왔죠.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 사고요. 보시죠. 저 앞에 가는 승용차를 들이봤습니다. 저 앞차가. 상대차가 앞으로 들어왔죠. 앞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사고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잖아. 아니,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서 거기서 끽한 걸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거 앞차 55, 앞에 들어 55, 뒷차 45였어요.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오고 한참 걸렸어요. 충분히 안전거리 확보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사건 하나 보죠. 제가 짜증내는 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제 말 안 들으실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래도 싫으면 그냥 끝까지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목이 아파요, 지금. 요것만 하고 저 집에 갈 거예요. 오늘 더 일 못 합니다. 요거요. 841회. 요 차요. 주인공 이 차입니다. 요 차. 어디서부터 볼까요? 업무 보고 업무 지시는 카톡방 들고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앞에 사고 난 걸 피해갑니다. 예. 텐데요. 자, 이 여기서부터. 영상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 블랙박 차량은 앞에 사고 난 걸 피해갑니다. 겨우 피해가요. 겨우 피해가는데 그런데 앞에서 차 7대인데요. 7대인데 먼저 사고 영상 보시죠. 사고 영상 보시고 갑니다. 여기서 요 차예요. 주인공 이 차입니다. 요 차 SM7이에요. SM7이 1차로 들어가고 잠시 후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고로 꽝꽝 아이고 블록장 겨우 피했습니다. 네. 사고가 있어서요. 제일 앞에 여기 검은 차 있죠? 검은 차? 이 검은 차, 이 차가 고장 났는지 천천히 갑니다. 이 차도 천천히. 그러면서 여기서 또 흰색 차도 천천히. 그 다음 차도 천천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쾅 앞에 차 요거 천천히 근데 요 차가 요 차를 들이받았어요. 이게 BMW. 그러니까 앞에 BMW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SM7입니다. 이거 TBS가 됐네요. 근데 BMW가 사고를 냈고 또 요 차가 또 BMW 또 들이받았어요. 요 차는 피하면서 오른쪽 피해봤지만 결국 BMW를 들이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 사고요. 가다가 차 BMW 지금 들어봤죠? 예. 이 검은 차가 없어. 이 사고도 똑같은 사고예요. 그 앞에 가는 차는 천천히 가잖아요. 미리 브레이크 쭉 잡으면서. 근데 그 한눈 팔든가 잠깐 또 딴 생각하든가 판단 잘못하면 그럼 사고 나는 거죠. 그럼 앞차가 속도를 가다가 천천히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팍 앞에 들이봐서 팍 하면 뒤에 차도 으악 팍. 여러분들은 사고 난 뒤차가 앞차 100%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네가 왜 퍽 썼어? 그러니까 나도 놀랬잖아. 난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차 40 뒤차 60 또는 앞차 30 뒤차 70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들이받은 건 뒤차가 100% 잘 가고 있었으니까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은 두 번째 사고로 생긴 점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이제 뒷부분 다 망가지고 그 뒤차 앞부분 망가진 거죠. 그리고 더 충격이 세지면 앞에도 더 망가질 수 있죠. 두 번째 사고의 결과에 대해서는 앞차 40 뒤차 60 또 그 다음에도 또 앞차 40 뒤차 60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저는 아주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데 자꾸 여러분들이 안 싫어하니까 제가 그렇다 여러분들을 설득할 마음도 없었는데요. 저보고 변호사님 판례를 보여주세요. 판례 안 보여주고 변호사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부 다 근거를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그냥 지멋대로 짓거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판례 보여주세요. 너무나 당연해갖고 너무나 당연한 판례가 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많이 해본 분들, 교통사고를 많이 재판해본 판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연히 앞차 40, 뒤차 60이죠. 그럼 또 그러실 거예요. 그래, 니들끼리 놀아라. 그들만의 리그. 차가 앞으로 가야죠. 왜 팍 쓰면서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앞차 들이받지 않으면 그렇게 급하게 멈추지 않아도 되죠. 항상 앞차는 부드럽게 멈춰야 됩니다. 왜? 앞을 잘 보고 안전거리 유지했으면 그렇게 급하게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왜 뒷차에만 안전거리 지키라고 그러고 나는 왜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키지 않습니까? 내 차는 좋으니까 나 금방 서. 나는 가서 그냥 팍 설 수 있어. 그건 뒷차 골탕 먹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싫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많은 분들은. 여기에 유튜브 한문철 TV 보시는 분들 중에 99%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한 1%가 관심 가지시고 댓글을 많이 올리시던데요. 제가 오늘도 올려봤잖아요. 900일에 보신 분이 몇 명이 될까요? 1200명밖에 안 돼요. 또 그 앞에 거 900일에 앞에 몇 번 있나요? 901회 하고요. 899회. 899회 1800회 조회수가. 901회 1600회. 그런데 오히려
상대 운전자와 상대 보험사가 한문철 TV를 봤대요. 그리고 23분 만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전화 왔어요. 이건 8,400. 그 앞에 단속 걸려서 항의했어요. 이거는 10,000. 오히려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없어요. 전체 10%고요. 10% 중에 일부가 댓글 다는 거예요. 더 다른 거 좀 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게 해주세요.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뒷차 100%로 생각하세요. 집에 가겠습니다.